네크론의 둠월드를 지키는 파수꾼인 가놉텍 둠 센티널은 적을 조각내는 날카로운 발톱과 자원 너머로 추방해버리는 액자일 캐논으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파괴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모델의 작업기입니다. 유칼립투스 연구소 카놉텍 툼 센티널. 제가 40K를 시작할 때부터 꼭 가지고 싶던 모델이자 악명 높은 보즈월드의 레진 키트입니다. 제 첫 보즈월드 키트기도 하죠. 봉투를 여는 순간 나온 부품을 보고 저는 아찔함과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살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먼저 다리와 장식물 구성품이 총 10장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에는 몸통 구성물과 레진 키트 조립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발 베이스와 정말 필요한 가놉텍 둠 센티널의 부품 설명 및 조립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A4 용지 2장으로 이루어진 심플하기 그지없는 가이드군요. 다음은 조립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니퍼, 줄, 톱, 아트나이프, 그리고 교체용 칼날.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봅시다. 먼저 니퍼로 게이트에서 부품을 떼어줍시다. 그 후 아트나이프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줄을 이용하여 가장자리의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살짝 거친 느낌으로 완성하고 싶기에 400번 스펀지 사포를 이용하여 표면과 가장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제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부품을 계속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11번 더 반복해 동체의 손질이 끝났습니다. 손질이 끝난 동체를 베이스 위에 올려 어떤 느낌으로 포즈를 잡아줄지 고민을 해봅니다. 대략적인 이미지가 잡혔기에 베이스를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포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난 뒤 다시 한번 스틱 사포를 이용해 균일하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크론의 둠 월드에서 카놉텍 둠 센티널이 지키고 있는 듯한 연출을 하기 위해 남아있는 지형물을 베이스에 배치해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미지가 결정됐으니 신속하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걸음망을 세팅해준 뒤 그곳에 부품들을 집어넣어 줍시다.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 부품을 깔끔히 세척해 줍시다. 물만으로는 모델 표면에 있는 이형제가 제거되지 않으니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중성세제를 섞어줍니다. 그 후 가볍고 정성스럽게 칫솔질을 해줍시다. 칫솔질이 끝난 부품들을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척 과정 중에 작은 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며 부품을 세척해줍시다. 마지막으로 부품의 물기를 잘 닦고 하루 동안 잘 건조시켜 줍니다. 건조가 끝나고 다음은 프라이밍입니다. 모델을 어두운 느낌으로 완성하기 위해 블랙 서페이서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디테일을 죽이지 않게 조심하며 얇고 꼼꼼하게 프라이밍을 진행합시다. 프라이밍을 한 모델이 건조될 동안 베이스를 도색해 봅시다. 먼저 본체와 동일하게 베이스에 블랙 서페이서를 올려줍니다. 이어서 가발라이트 그린을 아크릴 신너로 희석해 베이스 컬러를 올려줍니다. 이미지한 베이스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얼룩이 생기도록 쓱쓱 색을 올려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아이템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를 가로 세로 위아래 양옆으로 힘을 주어 잡아당겨 쭉쭉 눌려줍니다. 물티슈의 구멍들이 적당한 크기가 될 때까지 무자비하게 물티슈를 잡아당겨줍니다. 물티슈가 적당히 늘어나면 물티슈가 뜨지 않도록 베이스에 타이트하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감싼 물티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다음은 울선 그레이를 이용해 물티슈 위로 도색을 진행해줍니다. 물티슈가 움직이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유지시켜주며 색을 올려줍니다. 이어서 화이트로 도색을 해줍니다. 결과물에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하기 위해 회색으로 도색한 영역을 완전히 덮지 않게 주의하며 도색을 진행해줍니다. 화이트로 도색이 끝난 후 건조를 위해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물티슈를 벗겨주면 짜잔! 투몰드 베이스가 아닌 대리석 베이스의 완성입니다. 작업 도중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초기에 구상한 이미지와 180도 다른 느낌의 컨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떠오른 이미지가 작업을 하는 도중 변하는 일은 꽤나 자주 있는 일입니다. 다시 본체로 돌아와서 바이오 아크릴 메탈 에어브러시 컬러 듀랄 루민을 이용하여 도색을 해줍니다. 바이오 아크릴 메탈 에어브러시 컬러는 붓도색에도 용이하고 발색이 좋기 때문에 메카 컬러 라인과 함께 제가 가장 애용하는 도료입니다. 메탈릭 컬러 선택에 고민이 되는 분이시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군제 라카 메탈릭 컬러 골드로 도색을 하겠습니다. 라카 컬러는 은폐력이 약해 밑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밝은 황금색을 내주고 싶었기에 방금 전 밝은 은색에 가까운 듀랄 루민으로 밑색을 올려주었습니다. 골드로 도색을 완료한 뒤 어느정도 건조가 끝나면 안경 수건 등의 부드러운 천을 이용하여 도색한 부분을 닦아내줍시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지만 과도하게 올라간 금속 입자와 표면을 정리해 더욱 금속 질감을 향상시킨다고 도료에 설명에 적혀 있으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낸 부품의 차이가 카메라 너머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군요. 실제로도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닦아낸 부품의 도색을 다음 공정에서 어느정도 보호하기 위해 얇게 살짝만 바니쉬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니쉬를 건조시키기 위해 다시 하루 동안 방치해줍시다. 하루가 지나고 바니쉬가 건조된 뒤 아크릴 컬러를 이용해 도색을 해줍시다. 사용하는 컬러는 제 네크론 왕조의 메인 컬러인 AK 3세대 터커이즈입니다. 금색 부분과의 밸런스를 생각해 배면의 양 사이드 부분을 먼저 터커이즈로 도색해줍니다. 그 후 머리도 터커이즈로 도색해줍니다. 삐져나가면 수정이 귀찮아지니 조심스럽게 도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포함한 동체 12파츠, 포징을 위한 4종류의 다리 총 24파츠를 도색하고 나면 마침내 조립을 진행할 시간입니다만 조립 과정의 역겨움과 아찔함에 영상을 찍는 걸 잊고 말았습니다. 요약해 설명하면 모델이 베이스에 자립이 불가능했기에 밑면 앞쪽과 뒤쪽에 빈 바이스로 구멍을 뚫어 모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 20개의 다리를 포즈를 잡아 접착시키는 것이 가장 지랄맞은 이 키트의 차밍 포인트였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는 베이스가 허전해 보였기에 사용하지 않는 카눕텍 스캐럽을 베이스에 올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에 기획한 투멀드를 지키는 느낌이 아닌 인류 제국의 성당을 무너뜨리는 40K 구판 트레일러 영상의 느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스캐럽의 위치를 잡아주고 간단하게 베이스를 도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둥근 붓과 메카니쿠스 스탠다드 그레이를 이용해 건물 잔해에 드라이 브러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바위에도 드라이 브러쉬를 해줍니다. 내려놓을 때 충격으로 다리가 떨어졌지만 괜찮습니다.
조립하는 동안 이런 일이 수십 번은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한층 밝은 회색인 셀레스트라 그레이로 가볍게 드라이브러쉬를 해줍니다. 톤이 너무 밝아지지 않게 가볍게 드라이브러쉬를 진행해줍니다. 다음으로 밝은 아이보리 컬러인 스크리밍 스컬로 드라이브러쉬를 아주 가볍게 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드라이브러쉬를 하는 것만으로 석재 질감을 가진 베이스를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AK 인터랙티브 에나멜 컬러 스트레이킹 그라임을 이용한 웨더링입니다. 도료를 화이트 스피릿과 약 1:1 비율로 희석해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무대를 전체적으로 도색하겠습니다. 빠지는 곳 없이 동체와 다리, 배면, 그리고 베이스와 구조물까지 광택이 사라질 때까지 도료를 올려줍니다. 이번엔 올라간 도료를 닦아낼 차례입니다. 방금 도료를 희석할 때 사용한 화이트 스피릿과 면봉을 이용해 올라간 에나멜 도료를 부드럽게 닦아내 줍시다. 힘을 주면 아크릴 도색이 벗겨질 수 있으니 힘을 빼고 부드럽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내 줍니다. 면봉은 작고 모델은 크니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작업을 진행합시다. 작업 도중 면봉의 오염이 심해지면 에나멜이 잘 닦여지지 않으니 면봉을 교체하여 다시 작업해 줍시다. 베이스의 구조물은 위에서 아래로 닦아내 줍니다. 오래된 건물 외벽이 어떤 느낌인지 떠올리면 쉽게 이미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넓은 부분은 면봉을 사용할 필요 없이 병붓을 이용하여 닦아낸 뒤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내면 아주 쉽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인내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쉽고 빠르고 즐거우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붓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만 면봉을 이용하여 닦아내줍니다. 적시적소에 맞는 도구와 방법을 선택해 작업하는 것이 쾌적하고 즐거운 하비 라이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웨더링 작업이 끝나면 남은 것은 마무리 도색입니다. 우선 AK 3세대 블랙을 이용하여 센티널의 등에 위치한 블랙스톤 그리고 눈을 도색해줍니다. 그리고 베이스 장식인 카노텍 스캐럽의 눈과 등 뒤에 코어도 블랙으로 밑색을 올려줍니다. 이어서 갈리반 그린을 이용해 눈을 도색해줍니다. 밝은 연두빛으로 빛나는 렌즈를 의식하며 무트 그린을 이용해 점을 찍듯이 눈의 바깥 부분을 도색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스캐럽의 코어도 같은 방법으로 도색해줍니다. 마무리로 화이트로 점을 찍어 빛이 반사되는 것을 표현해줍니다. 꼬리에 구체로 넘어와 워프스톤 글로우로 드라이 브러쉬를 해줍니다. 이어서 무트 그린으로 가볍게 드라이 브러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엑자일 캐논도 작은 붓을 이용한 워프스톤 글로우 무트 그린으로 이어지는 컬러로 드라이 브러쉬를 해줍니다. 이처럼 무트 그린은 녹색 에너지를 가진 네크론을 표현할 때 필수적인 도료입니다. 테저렉트 글로우만으로는 표현에 한계가 있으니 네크론을 도색하는 분이시라면 꼭 하나 소지하고 계시길 권장드립니다. 등 뒤에 블랙스톤도 무트 그린으로 엣지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등 뒤 문양이 빛나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 데저렉트 글로우와 아크릴 신너를 섞어준 뒤 문양에 흘려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면봉을 이용해 톡톡 두드리듯이 방금 도색한 문양 부분을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간옵텍 툼 센티널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보즈월드 키트인 만큼 정성이 들어가 작업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보즈월드의 악명처럼 뒤틀리고 구멍난 부품들도 작업 시간을 늘리는데 한몫했습니다. 네크론을 좋아하시고 레진 키트에 흥미가 있다면 한 번쯤은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 친구가 대입을 위해서 활약할 걸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